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5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죠. 리얼미터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달 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37%인데 그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만 뽑았어. 따로 통계를 내보니 겨우 3.3% 나왔다. 지지율 3.3%.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3.3% 초반에, 극초반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해도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일종의 대선 불복, 윤석열 정부 불인정 이런 분위기까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도 이 표본이 전체 중에서 한 41% 정도 표본이 민주당 지지층이었죠. 그래서 한 41% 정도에서 그렇게 3.3% 지지율을 보이면은 전체 지지율에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그게 물론 이 보수와 중도에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30%대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층들이 견인을 하고 있다. 계속 이끌고 있다. 그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 분석을 드렸더니 이런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아니, 과거에 진보 정권이 들었었을 때 보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속에 숨어있는 함정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해서 5년 전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해서 제가 지금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 묻지마 윤석열 반대 얼마나 극심한지 그것을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오늘도 갤럽 조사가 매주 금요일날 발표되죠. 오늘도 갤럽 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호들갑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호들갑입니다. 오늘 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는 32%, 잘못하고 있다 53% 나왔죠. 잘하고 있다는 5%포인트 또 일주일 만에 빠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금 5주 연속 지지율이 빠지면서 32%다. 자, 이렇게 오늘 언론들이 일제히 마치 큰 걱정을 하듯이 이렇게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17년 그렇다면은 7월 2주차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은 갤럽입니다. 같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22년 이번에 오늘 7월 2주차 윤석열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5년 전에 딱 5년 전에 2017년 7월 2주차 갤럽 조사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대통령 때죠. 자, 문재인 잘하고 있다 무려 80% 나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12%. 자, 지지율 딱 차이가 32대 80이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갤럽은 항상 긍정 평가를 하면 긍정 평가는 이유, 부정 평가하면 부정 평가는 이유를 묻죠. 놀랍게도 5년 전에 문재인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와 오늘 윤석열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가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도 같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이. 자, 대통령 직무 수행, 일단 긍정평가 이유를 먼저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발표된 것 보면은 가장 긍정평가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은 잘한다. 소통은 잘한다. 전체 긍정평가 중에서 10%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이유로 꼽혔죠. 좀 도어 스태핑을 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시대를 만든 그런 것이 평가를 받아서 소통 능력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초반 2달 만에 실시한 조사도 똑같습니다. 문재인을 긍정평가하는 이유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그때도 소통입니다. 17%. 이게 그때는 왜 문재인 소통이었냐 하면은 거의 기대치죠. 기대치.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불통 이런 이미지가 막 씌워져서 탄핵까지 당하는 그 과정에서 불통 이미지가 씌워졌는데 문재인은 등장하자마자 앞으로 내가 국민들과 긴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 직접 소통을 하겠다고 소통을 강조를 했죠. 그 전 박근혜 정부가 불통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소통 하나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소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때 그 문재인을 긍정평가하는 이유 1위가 소통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도 지금 소통입니다. 자, 부정평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이유 오늘 나온 겁니다. 인사 문제, 인사 잘못하고 있다. 이게 26%입니다. 26%. 그런데 5년 전에 문재인 부정평가 이후 1위 인사 문제, 인사 잘못하고 있다. 27%. 지금 26, 27 거의 같습니다. 부정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인사 문제. 지금도 초반 인사에 파동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더했습니다. 초반에 인사 참사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인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인사.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째가 이 15%를 받은 부정평가 이후 독단적, 일방적, 뭐 편파적 이런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네 번째네요. 독단적, 일방적 이게 또 5%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막 이런 거예요. 그게 감정적이죠.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발언 부주의,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 진실하지 않은 마음, 뭐 전 정부와 마찰, 전 정부 탓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민주당 이 지지층들이 이유를 댄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긍정평가 이유도 부정평가 이유도 5년 전과 지금이 문재인에게 적용하는 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거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은 격차가 날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지금 80대 32. 왜 이렇게 격차가 날까? 엄청난 그 격차죠. 이유는 뭐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저 경제 사정도 그렇고 또 양쪽이 뭐 대통령이 되는 과정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하나 대라면은 이겁니다. 초반이니까 정권 초반이니까 완전 초반이니까는 문재인은 그때 촛불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탄핵 정국이 쭉 되다가 정말 현직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렀고 그 와중에 또 보수 진영은 분열이 되고 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다 따라놨죠. 안철수는 그때 보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 흐름을 타고 저 뒤에 강화문에서 모였던 그 군중, 민중의 흐름을 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촛불 민심을 탄 상태죠. 그래서 이 보수, 중도 진영도 그쪽 분위기에 휩쓸려서 문재인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이 아니죠. 대선 막판에 정권 심판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다가 이 탄압을 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죠. 뭐 이준석의 가출 막 이런 것 때문에 대선에서 신성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0.7%. 그러니 가까스로 아깝게 진 진보 입장에서는 아깝게 진 진보층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초반부터 형성이 된 거죠. 초반부터 형성이 돼서 뭐 3.3%, 6%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대선 불복 심리.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든지 윤석열 하는 건 뭐든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3%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6%만 잘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은 갤럽만 딱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3.3% 하면 복잡해지니까 갤럽에서 6%만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85%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집이 전체 1,003명인데 갤럽 조사의 샘플이 이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34명입니다. 거의 35%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35%가 묻지마, 그냥 못해, 윤석열은 무조건 못해,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6%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보 유권자, 지금 윤석열 보수 정부에서 진보 유권자들은 윤석열을 무조건 외면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쪽에서 6% 나오는데 한 35% 표집된 그 집단에서 6%가 나오는데 어떻게 30%를 확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진보 유권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유권자들은 윤석열을 무조건 외면하는데, 자, 5년 전 조사, 문재인 진보 정권에서 보수 유권자는 어떻게 했느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2007년 7월 2주차 조사, 지금은 2022년 7월 2주차 조사죠. 2017년, 2017년에, 죄송합니다. 2007년은 노무현이 됐던 데고, 2017년 7월 2주차 조사를 보면은, 그때, 야당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보수야당. 지금은 진보야당, 민주당이죠. 진보야당, 민주당은 보수 대통령 윤석열에게 6% 지지를 보냈는데 5년 전에 이 보수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잘하고 있다. 34%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반대파에서 받는 지지는 6%인데 그때 문재인은 반대파에서 34% 지지를 받았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49%. 거의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문재인은 초반 2달에 보수야당을 지지하는 그 보수층의 지지율을 34%나 가져갔는데 윤석열은 초반 2달에 진보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응답자의 6%만이 윤석열이 잘한다. 34대 6.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40%대가 표집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이 집단에서 지지율이 6%, 리얼미터는 3.3% 이렇게 넣으면은 나머지 이 부분에서 한 60% 이 부분에서 아무리 지지율이 많이 올라도 보수 중도 쪽에서 많이 올라도 평균 이 30%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2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보수층의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현재 갤럽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것은 62%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이것을 90% 정도로 확 끌어올려서 상쇄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 방법은 6%를 지지하는 반대파를 설득을 하고 어떤 공약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2가지 다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수법은 갈라치기입니다. 반대파는 거의 포기하고 지지층만 안고 가는 그런 수법을 썼죠. 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당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반대파를 끌어안는 거죠. 근데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공약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 정책도 펼치고, 해서 지지자들을 확 끌어안고 가는 거죠. 문재인이 했던 수법.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적폐 청산 수사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적폐 수사, 문재인이 쌓이고 쌓인 적폐, 그때 이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서 야반 도주를 하느냐. 이 한동훈이 금수만 바꿔주고 이야기했던 그 적폐들을 수사를 막 하면은 기존 지지층의 지지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 그렇게 하면 6% 정도를 지지를 보내던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지만은 이 민주당 지지층은 또 완전히 돌아서겠죠. 그렇다고 적폐 수사를 안 하면은
그런다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올라올 것이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정치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통치가 이 어느 것을 선택을 할지, 뭐 지금은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은 맞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그 수치로 나타나는 지금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를 해도 지지를 안 보냅니다. 그리고 외면을 하고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지금 뭐 지지율 이렇게 가면 지지율 트라우마에 갇힙니다. 지지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의 질을 양도 그렇지만 질적인 분석을 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국헌의 혼술이었습니다.